자, 이어서 본문 읽어줄게.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맞지 않던 행복이니까 아주 바라던 행복이겠지, 그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 모른다. 그 여자가 떠나면서 자신이 꿈꿨던 행복, 그 여자와의 어떤 관계, 인연, 이런 것들도 함께 떠나가 버렸다고 생각한 거야.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이거 봐라. 일방적이잖아. 그치? 구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자에게 행복을 주는 거고 여자는 행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이건 혼자만의 착각이고 혼자의 생각이야. 여자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고 구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가가 주면 여자가 무조건 받아줄 거다. 혹은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지?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했나? 이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야. 9번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놓치면 더 아쉽고 미련생이잖아. 그거랑 똑같아. 자기가 가까이 갔으면 여자와의 관계도 발전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생긴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어보며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하나 떠올린 거야.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는 이는 없는지 없지는 않은지 없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 결국은 여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구보의 아쉬운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자, 갈고라 그랬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간 거지.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지금 계속 전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야. 9번은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지. 지금은 안 쓰고 그때만 쓰는 거야.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본다. 자,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다. 이 얘기는 평소에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관심이나 이런 게 없었어. 알았니? 끌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별 생각을 다 했단 말이야. 마주치고 나서도 그랬고 상대방이 어떤 느낌으로 자기를 보고 있을까? 자기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행복을 놓치는 건데 자, 내가 여자한테 다가갈까 말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결국 캐릭터로 얘기한다면 구보의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것 같아. 매몰되는 느낌이야. 알았니? 근데 이게 우연성에 기인한다는 게 문제지. 아예 처음부터 전차를 타기 전에 그 여자를 만나면 좋겠는데 만나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그 여자를 보니까 생각난 거고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자기가 그를 이렇게 중간중간 반점이 나왔어. 그동안 대수롭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자기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구조를 보면 있잖아. 자, 자기가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건 결국 내 감정을 속인 건 아니야? 좋아하는데도 자꾸 떠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야. 구보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하였었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 여자 정도면 되지요.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기다렸던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 여자 정도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알았니?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계실이라는 말은 쓸데없이 라는 뜻이고, 자 봐봐. 왜 어머니가 그 색시한테 가서 야 청혼해 결혼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냐면 사실 자기 혼자 구보 혼자 그 여자를 마음에 둘 수도 있잖아. 응? 그것 때문이지 허영심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어. 내가 그 여자보다 훨씬 낫지.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란 얘기야. 라니 객적계실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걸 금하였다는 뜻이지. 구본은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라고 얘기 나왔어. 근데 결국 그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한다는 건 그 자신보다 그 여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좀 퇴짜를 맞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다.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니? 자기 혼자 허영심 때문이 아니고 객적계실이 또 그 여자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배려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알았니? 9번은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을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지. 하고도 생각하여 봤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이 우스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어. 스스로 그런 거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가고 이 지금 맞선 보고 온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심정을. 날이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9번은 일으키기 시작했다. 여자에 대한 흥미가 일었어.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모를까. 계속 흥미를 잃어갔다. 그러면 9번은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흥미가 생길 거란 같아. 흥미를 잃었지만 여자가 그 9번 괜찮은데 다시 만나고 싶은데 이러면은 다시 흥미를 가질 것 같았다. 그런 얘기야.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친척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색시 집에서도 이쪽 편, 구보편이겠지. 동정은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낌새 뭐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는 듯 싶더란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9번은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계 비극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자기는 흥미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듣고 자기가 흥미가 생겨. 이것도 웃긴 거잖아. 그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혼인하는 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데 저쪽에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슬픈 일이지. 라는 뜻으로 여기 비극, 한계의 비극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도 9번은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결단력 있게 나서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서로가 여자 쪽도 그렇고 남자 쪽도 그렇고 구보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뭐 관계를 더 발전시킬 그럴 기색이 안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서 끝난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제 구보가 여인을 만났을 때 아주 생각의 나래를 펼치고 그랬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줄거리 그래도 끝은 어떻게 끝나나 봐야지. 다방에 들어간 구보는 그러니까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방에 갔단 말이야. 조금 이따 다시 그 장소 이동을 다시 얘기해 줄게요. 들어간 구보는 차를 마시며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으면 그 얘기는 뒤집어. 여행 경비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랬으니까 불행하다는 얘기겠지, 그지? 어딜 떠나고 싶은데 경비가 없어. 자기 현실이 지금 불행한 거야. 다방에서 나와 배회하던 여기저기 쓸데없이 돌아다니던 그는 활력을 찾기 위해서 경성역 대합실. 여기는 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있잖아. 인파로 막 붐비는 데가 대합실 여기잖아. 어? 그래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밑줄 쳐볼까?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은 많은데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소통할 사람은 없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스스로가 단절됐다라는 그런 어떤 고독감을 느낀 것을 군중 속의 고독. 이건 현대사회의 현대인을 말할 때 보통 고독이라는 게 이제 소외를 말하는 거거든. 왕따가 소외잖아, 그지?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현대인의 속성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슬픔을 느낀다. 다시 다방으로 들어간 구보는 벗을 만났어. 근데 이 벗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고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친구가 하고 같이 온 거야. 황혼이 되자 벗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방에서 나온 구보는 동경 유학 시절의 옛사랑을 추억한다. 다시 찾은 다방에서 구보는 어느 보험회사의 외판원과 대화를 나누다 그의 속물성은 물질 만능주의 알지? 어떤 기준 척도를 물질에다 두는 거야. 황금 만능주의, 이거는 이제 배금주의라고 보통 얘기지.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는 숭배한다. 금을 숭배한다는 건 돈을 숭배한다. 재물을 숭배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느껴서 속물성을 느껴서 불쾌함을 느끼고 그분은 다시 돌아온 벗과 술을 마시러 카페에 간단 말이야. 그 벗이 아까 얘기했던 졸부의 아들. 그곳에서 그는 여급 대모집의 의미를 물어오던 여인을 회상하며 가난과 불행에 대해서 생각한다.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온 구보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1930년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여정과 행정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되는 거지. 이 30년대 소설 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좋은 소설을 쓴다는 건 이거는 소설가잖아. 소설가는 사실 크게 보면 예술가잖아. 그지? 예술가로서 어떤 행복을 느끼겠다. 예술의 창작이라든지 예술 창작과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행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야. 집으로. 알았니? 자, 그러면 자진심표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자진심표는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아까 오늘 지금 읽은 것도 보면 중간에 볼까? 바로 위에 문단 보면 그러는 동안에 찾았어? 반점. 날이 가고 반점. 뭐 이렇게 반점이 계속 나오는 거야. 흥미리었다. 이 혹시 하고 반점. 그 다음에 줄표도 나오고. 이게 사실은 문장이 굉장히 길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짧은 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길어. 그러니까 길다는 게 뭐냐면 자, 문장이 길면 효과가 어때? 문장이 길면 효과가 좋은 게 있어. 뭔데? 자세하잖아.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내면이건 사건이건 서술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런데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단 말이야, 단점이. 알았니?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 독자는. 그리고 독자의 지루함 때문에 자른 것도 있지만 자세하게 쓰다 보면 예를 들어 구보의 심리를 쓸 때 너무 길어져 버리면 본인도 심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고 독자도 읽는데 심리 파악이 좀 어려워. 그래서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음으로써 심리적 부분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정리했으니까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연체 문장이지만 중간중간에 반점이 자주 나온다. 자, 이게 이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거든, 문학책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장소 이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야. 장소 이동. 자, 앞으로 가서 장소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체크할 수는 없고 일단 기억에 남는 것부터 해서 중요한 부분,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할게. 이쪽에다 쓰는 게 낫겠네.
여기 뭐 그림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제일 처음에 전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국어는 집에서 나왔단 말이지. 집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청계천 주변길을 걸어. 청계천을 천변길이라고 그래. 천변길. 청계천이 천변이야. 박태원 소설 중에 천변풍경이라고 또 있어. 알았니? 그거는 이제 천변에서 그 배경이 돼가지고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역시 집에서 나와서 천변길을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발이 갑자기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종로 사거리, 종로 네거리로 가게 되지. 지금 장소 이동이다. 여정하고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화신상회, 화신백화점이라고 그랬지. 이게 나중에 신세계가 되는 거야. 화신상에 간 다음에 전차를 탔어. 전차 안에서 옛날에 맞선 맞던 여인을 만나게잖아. 상상의 나를 편다 그랬지. 여인과 헤어지고 나서 갔던 곳이 다방이야, 다방. 다방에 갔다가 나 생활의 활력을 좀 느끼고 싶어. 그래서 경성역을 가게 됐지. 경성역. 대합실에 갔는데 경성역 대합실에서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다 그랬다. 그래서 안 되겠어. 다시 다방으로 돌아온 거야. 다방에 돌아가서 친구를 만나겠지. 벗을 만난다고 했어. 벗. 다방에서 또 요번에는 그 다음에 경성역 다방에서 요번에는 그 저기 술집인데 다료집이라고. 다료. 거기서 뭘 하냐면 어떤 그 여인 벗의 여인하고 차를 마시면서 벗의 여인이야 알았니? 저놈은 돈밖에 없는데 막 왜냐면 거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막 금시계 막 이런 아주 물질 만능주의 표상들이 나오거든. 돈 갖고 자랑하고 뭐 맥주 마시고 막 이러는 거. 그 여인 같이 있는 여인을 보면서 저놈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랑 사귀고 있지? 뭐 이러면서 질투하고 나만의 혼자지 고독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리로 나온단 말이야. 다시.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이 글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광화문에 가. 광화문 거리에서 수박을 산단 말이야. 수박. 왜냐면 이거 조카들 주려고 수박을 사. 미안해. 조카가 아니고 거기서 또 우연히 친구를 만나네. 생각해보니까 벗의 조카. 수박을 사가지고 이 조카한테 주는 거야. 자기 조카가 아니라 친구의 조카를 같이 만나서 친구한테 친구의 조카한테 수박을 사주는 거야. 그게 광화문 거리에서 그렇다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러 카페에 들어오게 된다. 카페에 들어와.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정신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은 모두 정신병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정신병이 딴 게 아니야.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남을 의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신병과 연관시켜서 정신병 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카페에서 술 먹다가 그런 거야. 그러다가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종로 네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하루 동안의 여정을 쭉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정이 인과성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오늘 나가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여정과 더불어 심리가 나오는데 심리가 아무런 인과성이 없어. 이거를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랬지. 의식의 흐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의식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이걸 자동기술법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인과성이 없으니까 생각 두서없이 막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게 여정과 관련된 심리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193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모더니즘 소설의 모더니즘이라는 게 사실은 현대적이고 이게 시약은 좀 달라. 회화적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된 이미지야, 알았니? 그러니까 문명을 비판하고
이것도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이 자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이런 부분에서 1930년대라는 현대 물질 만능주의, 현대의 근대화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은 회화적인 것은 당시에 서울 시내의 어떤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명 비판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다. 거기 나온 벗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로 더 중요한 걸 생각하면 뭐냐면, 일단 자동기술법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특별한 줄거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 특별한 줄거리가 없어. 그냥 나와서 여정대로 가면서 가다가 만나거나 본 것에 대해서 두서없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의식의 흐름과 관련돼 있다. 줄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다음에 시간 흐름이지, 시간 흐름. 당연히 여정이니까 시간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중요한 부분이고, 1930년대 서울 시내의 어떤 모습, 이거 중요한 어떤 사회 문화적인 뭐 자료에 해당될 수도 있어. 우리 1930년대를 뭐 사진이나 기록물 말고 이 소설을 통해서도 1930년대는 이런 전차도 다녔고 화신상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성역 가면 대합실에 사람이 많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 그다음에 1930년대 서울 모습 말고 1930년대 세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보통 거기에 나온 대로 하면 그 줄거리 속에 황금강 시대라는 말이 나와. 황금강 시대. 이 황금강 시대가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있잖아. 자, 사람들이 다 서부로 갔거든. 서부에 왜 갔는데? 여기 금강에서 금 찾으러.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서부로 이주한 거야. 라스베가스, LA 막 이런 데로. 캘리포니아. 그러면 황금 광이라고 했으니까, 광이라는 게 미칠 광자를 쓰는 거거든. 황금에 미친 시대. 이 말은 물질 만능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본문 내용이었어.